제시해 주신 텍스트는 불교적 세계관과 주역의 음양오행, 무의식 잠재의식, 글입니다. 원리를 결합하여 재물운을 관리하는 방법을 담은 흥미로운 강연 형태의 글입니다. 문맥의 흐름과 한국어 자연스러움을 살리고 구어체 표현 중 오탈자, 비문, 어색한 어미 등을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원문에서 오디오 녹취 중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콧방귀, 한숨, 목을 가다듬음, 같은 지시어와 단순, 반복된 단어, 예, 이, 내달에, 오, 일시듣는 문맥에 맞게 깔끔하게 정돈하였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전체 글의 분량과 본래의 의미, 맥락은 철저히 유지하였습니다. 작성일 2016년 8월 4일. 여러분, 혹시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꼭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정도도 비슷한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점점 더 잘 풀립니다. 차도 바꾸고 큰 계약도 성사시키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을 조금 정리했을 뿐인데 사람의 분위기와 안색까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 더 열심히 사는데도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한 끗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결국 운 아니냐고 미신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그런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평생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두툼해질 수 있는지, 재물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기반이 새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에너지이며 같은 주파수로 공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게 된 것도 단순한 알고리즘의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 재물 에너지가 밖으로 보내고 있는 신호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고 싶다라는 이 신호에는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구독을 누르거나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같은 주파수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선언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한 번의 생각과 행동만으로도 정체되어 있던 주변의 에너지장이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비켜가던 귀인과 기회, 재물의 길이 서서히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댓글에 4글자를 남겨보세요. 재운정 재운딩.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휴대용 재물 창고에 전자인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주역의 에너지 비결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이동식 재물 창고도 진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무역을 하는 박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10여 년 넘게 수출 사업을 해왔고 가장 잘 될 때는 연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순이익이 억 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계속 새어나갔습니다. 컨테이너가 세관에 묶여 채손료를 물기도 하고 해외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의 대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으며 핵심 직원이 경쟁사로 옮기면서 고객까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도 바꿔보고 재물운에 좋다는 여러 물건도 사용해 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지 주머니에서 검은색 지갑 하나를 꺼내 아무렇게나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모서리가 달아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 지퍼는 뻑뻑해서 힘껏 당겨야 겨우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은행 카드가 10장이 넘게 들어있었고 그중 절반은 오래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과 계산서도 한 가득이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3년 전 것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때 남은 동전들도 몇 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구겨진 결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전 부인과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미 이혼한 지 5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지갑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그는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직 쓸만해서 버리기 아깝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건 낡은 기운과 죽은 기운, 원망의 기운이 가득한 이동식 쓰레기통입니다. 재물창고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돈을 붙잡아 둘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에게 실험을 하나 해보자고 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전부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했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쓰는 카드 2장과 현금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대로 했습니다. 이어서 옆 백화점에 가서 새 지갑을 하나 사오라고 했습니다. 색상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천연 가죽에 짙은 갈색 계열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 지갑을 사왔고 저는 현금을 정리해 방향을 맞추고 크기 순서대로 가지런히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외출하기 전에 지갑을 꺼내 확인하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 달 뒤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반년 동안 밀려있던 남미 거래처의 잔금이 갑자기 입금됐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협상이 결렬됐던 거래처 2곳이 먼저 연락해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재물 창고 입구를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웠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재물의 기운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용 재물 창고는 돈을 들여 재물을 억지로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새는 가장 큰 원인은 지갑 속 3가지 살기 사치입니다. 죽은 기운, 원망의 기운, 깨진 기운입니다. 옛사람들은 주역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운이 모이면 살아나고 흩어지면 쇠퇴한다고 말입니다. 기운이 모인다는 것은 에너지장이 완전하고 순환하며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기운이 흩어진다는 것은 에너지장 곳곳에 틈과 누수가 있고 막힌 쓰레기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 지갑 속 돈의 흐름, 심지어 매일의 정신 상태까지 모두 이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행에서 금, 김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금은 토도에서 생겨납니다. 토가 두터우면 금이 왕성해지고 토가 약하면 금이 흩어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지갑이 바로 개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이동식 토이며 곧 여러분의 작은 재물 창고입니다. 이 재물 창고의 흙이 충분히 두껍고 깨끗한지 아닌지가
결국 당신이 얼마만큼의 돈을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갑을 그저 돈을 넣어두는 도구일 뿐이라며 조금 낡고 어질러져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생각 자체가 가난의 근원입니다. 지갑은 당신과 돈이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매개체입니다. 당신이 지갑을 대하는 방식은 곧 무의식 속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입니다. 지금 바로 지갑을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 파괴적인 기운 가운데 하나라도 지갑에 들어있다면 당신의 재물 창고는 계속해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기운입니다. 굳어버린 묘지의 기운으로 재물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죽은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미 효력을 잃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만든 헬스장 회원권인데 헬스장은 이미 폐업했는데도 아직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기한이 지난 할인 쿠폰, 효력이 없는 신분증 사본, 여행에서 가져온 관광지 입장권 반쪽, 어느 사람의 것인지도 모르는 명함, 이미 사용하지 않는 은행 카드, 심지어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단추 하나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1년, 2년, 심지어 5년 동안 지갑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고작 종이 몇 장인데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기운의 본질은 흐름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의 기운은 물과 같아서 원활한 통로를 통해 재물 창고로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죽은 물건들은 재물 창고 입구에 쌓아 올린 벽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물이 벽을 만나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지갑 속 죽은 물건이 많을수록 재물의 기운이 당신을 피해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마치 집 하수도가 돌멩이로 가득 막혀 있으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물이 몇 방울밖에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대전에서 강연을 했을 때 의류 사업을 하는 한 젊은 여성이 현장에서 지갑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안쪽에서 무려 7년 전 영화 티켓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티켓은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 처음 데이트하며 본 영화 티켓인데 헤어진 뒤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재물이 어땠습니까? 그녀는 한참 생각하더니 헤어진 그 해부터 무슨 일을 해도 손해를 보고 돈이 모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영화 티켓은 원망의 감정을 담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것을 재물 창고에 넣어둔다는 것은 매일 깨진 사랑의 기억을 품고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계속 그 기억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붙잡을 힘이 어디에 남겠습니까? 그녀는 그 자리에서 티켓을 찍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메시지를 보내와 의류 매장이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더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건축 자재 사업을 하는 한 사장님은 지갑 속에 무려 1999년에 마트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해 있었습니다. 왜 보관하고 있었냐고 묻자 습관이 돼서 버리는 걸 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죽은 물건을 정리하라고 했고 그는 무려 42개의 쓰레기를 꺼냈습니다. 반년 뒤 그는 회사가 처음으로 연말 자금난을 겪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지갑을 확인해 보십시오. 석 달 넘게 사용하지 않은 카드, 한 달 넘게 보지 않은 영수증과 서류, 왜 보관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은 전부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말고 망설이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버리는 것은 죽은 기운이고
비워지는 것은 새로운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의 기운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켜 재물을 밀어냅니다. 이 죽은 기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원망의 기운입니다. 지갑 안에 보기만 해도 불편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 내지 않은 독촉장, 남이 빌려간 돈의 차용증, 아픈 연애 기억이 남아있는 기념품, 심지어 언젠가 복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명함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바깥으로 공격하고 분출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재물의 본질은 안으로 모이는 것이고 기쁨이며 안정입니다. 하지만 원망은 정반대입니다. 흩어지고 공격적이며 불안정합니다. 그런 감정을 지갑에 가둬두는 것은 매일 감정 폭탄으로 자신의 재물 창고를 폭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역의 공자 말씀에는 함장가정, 한장거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것은 잘 간직하고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원망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큰 계약만은 늘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가도 고객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곤 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고 저는 지갑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전 연인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헤어진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못 잊은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놓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는 이제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솔직합니다. 그 관계의 잔해를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무의식에 나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재물을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반지를 꺼내 그날 바로 전 연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업계에 들어온 이후 가장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여성 변호사는 지갑 속에 예전 동업자가 자신에게 2천만 원을 빌리고 써준 차용증을 오랫동안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용증을 볼 때마다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를 보며 빚을 받아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상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그 원망의 감정으로 더 많은 돈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차용증을 지갑에서 꺼내 사무실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녀는 2억 원 규모의 사건을 맡게 되었고 그것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단일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 예전에는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갑 안에 보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물건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당장 꺼내십시오. 지갑은 물론이고 몸 가까이에 두지도 마십시오. 원망과 분노라는 감정은 아주 작은 공간만 내줘도 금세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깨진 기운입니다. 가난에 대한 자기 암시이자 만성적인 자기 파괴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이미 낡고 망가져 있지는 않나요? 가장자리가 갈라지고 박음질이 풀리고 지퍼가 뻑뻑하게 걸리고 심지어 구멍까지 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쓸만하니까 그냥 쓰자고 생각합니다. 버리기에는 아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만성적 자기 파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지갑을 몇 번이나 엽니까?
적게는 5번에서 6번, 많게는 10번이 넘습니다. 지퍼가 걸리는 지갑을 열 때마다, 갈라진 모서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눈과 손은 뇌에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좋은 것을 쓸 자격이 없다. 나는 값싼 사람이다. 나는 지갑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이런 신호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잠재의식의 기본 설정이 됩니다. 겉으로는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은 매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이 두 힘이 몸속에서 계속 충돌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으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낡고 망가진 지갑은 매일 나는 좋은 것을 지킬 수 없다는 예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식당 사장님은 오래된 천지갑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다해지고 지퍼도 망가졌습니다. 그는 옷핀으로 고정해 두고는 사용하느라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가죽 지갑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갑 하나에 수십만 원이나 든다며 아까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수천만 원인데 돈이 들어오는 창고를 바꾸는데 그 정도도 아깝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짙은 갈색 지갑으로 바꾸었습니다. 2달 뒤 그는 저에게 연락해 그동안 회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예전처럼 자주 생기던 손님과의 분쟁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모든 일이 더 순조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낡은 지갑을 바꾸는 순간 나는 자격이 없다는 자기암시도 함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망가져 있다면 바로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질이 좋고 지퍼가 부드럽게 열리며 갈색, 커피색, 황토색처럼 흙의 기운을 가진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앞으로의 재물운을 위한 투자입니다. 정리를 마쳤다면 이제 돈을 예우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잡동사니를 치우고 새 지갑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돈을 찾거나 거스름돈을 받을 때 어떻게 지갑에 넣습니까? 대충 밀어넣고 앞뒤도 뒤섞여 있고 구겨진 채로 큰돈과 잔돈이 한데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에너지 관점에서는 이것을 돈을 가볍게 대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동으로 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돈이 왜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은 지폐 한 장 한 장을 매우 소중하게 다룹니다. 돈을 넣기 전에 몇 초만 투자해 지폐를 반듯하게 펴고 방향을 맞추십시오. 큰 금액의 지폐는 안쪽에, 작은 금액의 지폐는 바깥쪽에 두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의 가치를 존중해야 돈도 여러분에게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의 작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조용한 시간을 정해 지갑 속 돈을 모두 꺼내 액면과 순서대로 정리한 뒤 같은 방향으로 다시 넣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모든 돈을 존중한다. 돈도 나를 존중할 것이다. 이것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소비 습관이 달라지고 충동 구매가 줄어들며 모든 돈을 더 분명한 기준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한 지인은 예전에는 돈을 매우 헤프게 써서
늘 월말이면 돈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주 지폐를 정리하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그는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 요즘은 무엇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인색해진 게 아니라 그 돈의 가치에 걸맞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경외심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경외심이 생기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음은 지갑의 색상과 재질입니다. 이것은 핵심은 아니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갑은 흙의 기운을 지닌 물건으로 여겨지며 재물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색은 갈색, 커피색, 황토색, 베이지색 같은 자연 계열의 색상입니다. 흙은 금을 키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검은색 지갑은 물의 기운에 속합니다. 만약 본래 기운이 약한 사람이라면 검은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재물의 기운을 눌러 아래로 가라앉게 만들어 두니 잘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불의 기운에 속합니다. 불은 흙을 돕지만 빨간색은 지나치게 강하고 눈에 띄기 때문에 돈이 빨리 들어오는 만큼 빨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검은색을 좋아한다면 갈색 테두리나 금색 장식이 들어간 검은색 지갑을 선택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뿐만 아니라 지갑의 소재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천연 가죽입니다. 생명체에서 비롯된 소재라 자연스러운 생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조 가죽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편이라 권장하지 않습니다. 캔버스 소재는 오행으로 보면 목에 속하는데 목은 토를 제어 묵흑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면 재물 창고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금속 소재의 지갑은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오히려 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어 돈이 들어와도 쉽게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손에 닿는 감촉이 따뜻한 천연 가죽 지갑을 선택하는 것이 재물 창고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아왔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지갑은 꼭 가장 비싼 것은 아니어도 항상 깔끔하고 상태가 좋으며 차분한 색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낡고 지저분한 지갑을 꺼내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 대한 신뢰를 낮추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도 디테일이 인상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지갑은 당신의 2번째 얼굴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정리 단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핵심적이고 실제로 적용하기 쉬운 운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겨우 이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할수록 그 안에 담긴 원리는 더 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기 쉽습니다. 방법은 지갑 가장 깊은 바닥 부분에 깨끗하고 현재 실제로 유통되고 있으며 출처가 분명한 동전 한 개를 따로 넣어두는 것입니다. 왜 하필 동전 한 개일까요? 동전은 금속이라 오행으로 금짐에 속하고 지갑은 토, 두에 속합니다. 금을 토의 가장 깊은 곳에 두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공간 안에서 작은 토생금, 도성짐위의 에너지 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동전은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은 단 2글자, 재물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배에 닻이 필요하듯 재산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 동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원래 흩어졌을 작은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동전 한 개가 정말 그렇게 큰 힘이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전 자체가 아니라 그 동전을 통해 스스로에게 하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진지하게 동전을 고르고 진지하게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넣은 뒤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 속에 나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안정된 재물 창고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힘은 동전 자체의 물적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할 때 10명 중 9명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기념주화나 옛 동전 혹은 절에서 받은 이른바 특별한 동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유통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굳어 있고 정지된 상태이며 이를 죽은 동전이라고 합니다. 재물 창고에 죽은 동전을 넣는 것은 스스로 정체된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현재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법정 통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통되는 화폐만이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를 통해 만들어진 뜨겁고 살아있는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얼마나 많은 거래와 에너지를 품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생동감은 어떤 기념주와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길에서 주운 동전이나 너무 낡고 더러운 잔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주운 동전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 현장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원망을 품고 버린 것일 수도 있으며 빚에 시달리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재물 창고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당한 수입을 통해 얻은 동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은 날 가장 깨끗하고 새것 같은 동전 하나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바른 기운을 따르지 뜻밖의 이익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당한 수입이란 꼭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중고 물건을 팔아 번 돈, 원고료, 아르바이트 수입처럼 자신의 노력과 기술 또는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 얻은 돈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번 돈, 주운 돈 혹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수 없고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이나 고객을 속여 더 받은 돈도 안 됩니다. 이런 돈에는 미안함과 불안함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재물 창고에 넣는 것은 마치 입구에 부정한 재물 환영이라는 간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결코 건전한 재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심하게 마모되어 무늬가 흐릿하고 발행 연도조차 알아볼 수 없는 오래된 동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흐트러지면 기운도 흩어집니다. 표면이 거의 닳아버린 동전은 이미 형태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재물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글자가 선명하고 무늬가 완전하며 빛에 비추었을 때 금속 광택이 살아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동전에 얼룩이 있다면 부드럽게 닦을 수는 있지만 화학 세정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은행에서 막 나온 새 동전입니다. 원래 광택을 그대로 지닌 동전이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위치를 아무렇게나 두는 것입니다. 이 동전은 반드시 지갑 가장 아래쪽 가장 깊은 곳에 넣어야 하며 별도의 작은 칸을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일반 잔돈과 섞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닥은 뿌리를 의미하고 안쪽은 저장을 의미합니다. 만약 바깥쪽에 두어 결제할 때마다 만지고 옮기게 되면 재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재물의 기운이 놀라 달아나게 됩니다. 재물 창고를 지키는 이 동전이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던 한 여성분이 제 강의를 듣고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동전 한 개를 정성스럽게 넣어 두었습니다. 반년이 훌쩍 지난 뒤 그분이 무척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게 매출이 훨씬 안정됐고 예전에는 매달 이유 없이 손해를 보는 날이 꼭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갑 안에 잔돈을 다시 찾기 귀찮았던 그녀는 무심코 가장 아래에 있던 그 동전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2달 넘게 협의해 오면서 계약서 서명만 남겨두었던 단체 급식 계약이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돈을 써버려서 복을 잃은 걸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그 돈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순간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재물의 기반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동전을 단순한 잔돈처럼 사용한 순간 당신의 행동은 잠재의식의 하나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나는 이 원칙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눈앞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 그 순간 마음속 중심이 흔들리면 바깥의 재물 흐름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동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그 동전을 언제든 희생할 수 있는 물건으로 여기면 재물의 기반은 흔들립니다. 반대로 그것을 재물 창고를 지키는 소중한 상징으로 여기면 잠재의식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동전은 언제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옛사람들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초승달이 뜬 뒤 기운이 점차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전을 넣는 날의 감정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정신이 맑으며 기운이 충만해야 합니다. 막 다툰 직후나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 혹은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지갑에 넣는 것은 단순한 동전 한 개가 아니라 당시의 에너지 상태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피로, 불안까지 모두 재물 창고 안에 함께 담기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원한다면 초승달이 뜬 뒤 셋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아침을 권합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대 대략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마친 뒤 조용히 5분 정도 앉아 깊게 호흡합니다. 준비한 동전을 왼손 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전통적으로 왼손은 받아들이고 지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른손을 살며시 덮고 눈을 감은 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재물 창고의 기반이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나 자신의 모든 재산도 존중한다. 그런 다음 지갑 가장 깊은 독립된 칸에 넣습니다. 전체 과정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지만 모든 동작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다만 세 부류의 사람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매우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세 유형의 사람은 이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빚을 지고 있으면서 매일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결핍감과 조급함은 매우 강한 부정적 에너지입니다. 재물의 흐름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조급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빚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목록으로 만들고 매일 그 목록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수입의 10%를 상환자금으로 따로 떼어 두십시오. 기운이 안정된 뒤에야 이 동전을 사용할 자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감정과 인간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막 이혼을 겪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동업자에게 큰 상처를 받아 아직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갑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도구와 같습니다. 원망을 품은 채 동전을 넣으면 그 안에 갇히는 것도 결국 원망입니다. 반복할수록 그 영향도 커집니다. 먼저 마음속 엉킨 문제를 정리한 뒤 재물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 생각만 하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동전의 힘은 정당한 수입과 안정된 재물을 돕는 데 있습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얻는 복을 향해 작용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제대로 담길 수 없습니다. 동전을 잘 자리 잡게 한 뒤에는 화분을 돌보듯 세 가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동전은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개인의 에너지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동전이 검게 변하거나 더러워지고 얼룩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대신 받아내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나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깨끗한 흰 종이에 동전을 싸서 고생 많았어 고마워라고 말한 뒤 집 근처 흙에 묻고 새로운 동전을 다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 일주일 동안 매일 스스로에게 5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정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렸는가? 나는 늦게까지 잠을 미루었는가? 나는 답답하고 억눌린 환경에 있었는가? 나는 악몽을 자주 꾸었는가? 나는 새로운 원망을 품게 되었는가? 원인을 찾았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는데도 동전이 자꾸 밖으로 나오거나 지갑을 열 때마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재물의 기반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금은 재물의 흐름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더 큰 시도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신호를 받아들여 동전을 잠시 꺼내 집안의 조용한 서랍에 보관하십시오. 2-3달 정도 지나 위기가 지나간 뒤 다시 넣으면 됩니다. 주역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동전을 넣어둔 뒤부터 오히려 매일 초조해지고 밤마다 지갑을 열어 확인하며 그 동전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에너지가 재물을 기르는 상태에서 재물을 붙잡아 두려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기르는 것은 끌어당김이고 재물을 붙잡는 것은 구걸입니다. 욕심을 낼수록 재물은 더 멀어집니다. 그럴 때는 즉시 동전을 꺼내고 마음속 탐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십시오. 언젠가 이 일체를 잊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넣어두면 됩니다. 지갑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물자리도 당신의 개인 재물 창고와 공명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재물운을 부르는 장식을 두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지갑과 집안의 재물자리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물을 안정시키는 동전을 지갑에 넣는 날 집안에 명제위, 명자위, 보통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위치에 도자기나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 하나를 놓으십시오. 그 안에 같은 유통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해 두면 됩니다. 이것을 하늘과 땅의 호응이라고 합니다. 지갑 속 동전은 개인의 이동식 재물 창고를 의미하고 집안의 3개 동전은 가정의 근본 재물 창고를 의미합니다. 두 에너지가 같은 주파수로 연결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부산에서 무역을 하는 한 지인이 이 방법을 실천해 본 뒤 3달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객이 반년 동안 미뤄두었던 주문 2건이 연달아 들어왔고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던 환급금도 갑자기 입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 교수님, 어떤 행동이 효과를 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특정한 한 가지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적인 기운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재물을 안정시키는 동전은 매달 한 번씩 에너지 충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맑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양기 양해가 가장 강한 시간에 동전을 지갑에서 꺼내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은 뒤 햇빛이 직접 비치는 곳에 1시간 동안 놓아두십시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양기의 원천이며 이 과정은 동전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을 쬐은 후에는 다시 지갑맨 아래에 넣어두면 됩니다. 단 전자레인지나 드라이기 같은 인공요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동전이 가진 자연스러운 에너지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한 원장은 이 방법을 철저히 지켜 매달 한 번씩 충전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원이 연속 2년 동안 큰 재정 위기를 겪지 않았는데 교육업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충전하는 날마다 지갑 지폐도 모두 다시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모든 일을 긍정적인 순환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이 잦다면 지갑은 여러 지역의 기운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 특히 처음 방문한 도시라면 도착한 첫날 밤 잠들기 전에 지갑을 꺼내 호텔방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지갑을 열어둔 채로 숨을 쉬게 해 주십시오. 이 행동은 당신의 재물 창고가 새로운 환경의 기운과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는 의미가 있으며 기운의 충돌로 인한 불필요한 재물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국을 다니며 영업을 하는 한 지인은 예전에는 출장만 다녀오면 이상하게 추가 지출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벌금을 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권했고 그는 반년 동안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억울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신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더 잘 돌아보게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면 많은 함정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재물운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바깥의 풍수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 허점투성이인 내면의 자신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지갑도 지폐도 작은 동전 하나도 모두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지갑을 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만듭니다. 지금의 나는, 오늘의 나의 품성과 태도는 내가 원하는 부와 풍요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을 갖추게 되면
재물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결국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주역에는 두터운 덕이 모든 것을 담아낸다고 했습니다. 지, 제, 후덕, 허우덕, 좌이웃. 당신의 덕이 깊을수록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덕이라는 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이 지갑을 열 때마다 가지는 존중과 자각 그리고 침착함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미 가장 튼튼한 재물 창고의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하면 그 위에 건물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심으로 자신의 재물 창고를 정리하고 재물의 뿌리를 단단히 하고 싶다면 댓글에 한마디를 남겨보십시오. 운이 열리고 재물의 기운이 머문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적는 모든 글자와 떠올리는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과 세상을 향해 보내는 확인의 신호입니다. 그 8글자를 댓글에 남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새로운 씨앗 하나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다면 물을 주는 일은 시간에 맡기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갑을 꺼내 정리하고 존중하고 그 동전을 잘 넣어두고 변화를 기다려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갑을 대하는 방식이 곧 운명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